네,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번은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 유니온을 결성했던 조성준 미래정치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올해는 36만 명, 내년 30만 명 취업 지원자에게 신규로 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 참여수당 지급한다. 이게 정부가 한때. 이게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과 어떻게 다른다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던 네. 실업안전망 안에 있던 정책을 사실은 다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실업안전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안쪽에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실업급여라고 하는 네. 고용보험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없지만 이제 외국에서 주로 운영되는 실업부조, 이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실업안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정부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던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실업부조라는 제도,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아마 청년층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6만 7천 명 정도였거든요. 네. 네. 공식적인 이제 청년 실업자는 이제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로 실질 청년 실업률로 계산을 하면 116만 명 정도인데, 네. 이재명 시장은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 배당이라는 걸 한 거고요. 네.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그 기존의 우리 실업안전망, 고용보험 안에 없는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니트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취업 학원도 다니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포기한 그 청년들을 예,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참여수당, 수당 같은 걸 일정 정도 주는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주도 패키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예산을 써가면서 취업 지원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그 이야기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라고 이제 부르죠. 네. 공식적인 실업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니트라고 얘기하는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을 합치면 116만 명인데, 작년 통계를 보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한 29만 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 아까 6만 7천 명 작년에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거 합쳐서 36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6만 명 중에 36만 명을 제외하면 이제 뭐 대충 8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이제 취업 애로 계층이면서도 이 어떤 실업 안전망 못 받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는 실업 안전망에 이제 좀 구멍이 좀 큰 편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지자체가 요 구멍을 일정 정도 이제 대상을 맞춰가지고 아까 구직 단념자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은 일정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복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게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려면 먼저 한국의 이제 좁은 사각지대가 많은 이 실업안전망을 중앙정부가 먼저 넓히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게 맞지, 이제 무작정 중복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성세대 가운데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좀 낮추면 되지 않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100몇십만 명 들어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각의 차이다. 이런 진단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의 문제로 좀 접근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 뭐 여당이나 야당 마찬가지인데 경쟁적으로 뭐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지금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일자리가 이제 저임금,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이제 고용 불안 이런 일자리가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시장 한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밖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고민하는 이런 경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성공 패키지 얘기했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참가한 청년 중에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가 16.9%밖에 안 돼요. 몇 퍼센트요? 16.9%? 16.9%. 그러니까 정부 취업성공 패키지 참가한 청년 중에서도 80%, 그러니까
80한 3%는 네. 월 150만 원 미만 일자리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다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네. 여전히 저임금 일자리로 많이 청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5% 세대, 7% 세대 포기하는 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이고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 굉장히 좁은 한국의 고용범, 그러니까 실업 안전망을 좀 지금 개혁해서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한테 좀 시간이 중요한데요. 네네.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장을 많이 옮기는데 그렇죠. 질 나쁜 일자리로 소위 이제 묻지마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부의 이제 고용 안전망, 그러니까 실업 안전망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네. 이 안에서 좀 적절히 이제 예. 보장을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계속 탐색하고 찾고 네. 이제 준비해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이게 대부분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중앙정부가 좀 신경 써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